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오늘 스케치업 시간은요, 학생방 평면도를 이용해서 간단한 이제 공간 구성하는 요령과 V-Ray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음, 먼저 이 스케치업으로 여러분들이 공간 구성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요령들을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제 내부 투시도 컷 잡는 요령도 좀 포함을 하면서 V-Ray까지 설정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 시간에 V-Ray까지는 이제 진행하기는 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한 섹션을 두 개로 끊어서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자, 우선 그럼 학생방 공간 구성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도면을 불러오셔야 되는데요. 자, 뭐 파일에 이제 임포트 들어가셔서 자, 이제 도면을 불러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화면에 도면이 이제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옵션에서 오토캐드 파일로 옵션을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할 도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임포트 이렇게 불러들이시면요.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선택해 보시면은 그룹으로 이제 처음에는 묶여 있어요. 그런데 얘가 처음에만 이제 묶어 놓고요. 또 만약에 도면을 또 불러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해체한 상태로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따로 그룹으로 좀 묶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캐드 요소들을 좀 보면요. 얘가 지금 불러들여진 게 있고 불러들여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치수나 문자, 해치 뭐 이런 요소들은 스케치업에서 이제 불러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도면을 이용해서 공간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 도면은 좀 이렇게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락으로 이렇게 잠가 놓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용자들마다 접근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 퍼스펙티브 뷰를 꼭 안 바꾸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큰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이제 화면 조정할 때 많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퍼렐렐 프로젝션 뷰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벽체 작업부터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벽체 작업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 도면을 좀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부분들이 벽체인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볼 줄 모른다면은 먼저 도면 보는 법부터 여러분들 꼭 익히시고 이 공간 구성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벽체 작업부터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어떻게 작업할까요? 우선 벽체가 보면요. 지금 여기 창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벽이 지금 이 한 주택 공간에 학생방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벽체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여기를 뭐 이런 부분까지는 그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잘라서 그냥 사각형 형태로 이제 공간 구성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이런 뭐 그냥 사각형 구조에서는요. 저 같으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벽체를 보시면 이 미장선 깐지를 잡아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면은 지워버리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 이렇게 끊어 주시고요. 개고부 부분은 이제 따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지워버릴게요. 그냥. 자, 그리고 이제 벽체를 푸시하겠습니다. 자, 푸시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제 충고 높이가 인면도예요. 여기 보시는 게. 이 높이가 얼마냐면요. 천장고가 2400이니까 푸시 2400 주시고 아이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얘가 따라서 올라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더블 클릭하실 때 이제 밑으로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푸시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한번 벽체 작업을 하셨으면 얘를 묶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다양한 작성법이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문 같은 경우는 문 높이가 2100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벽체를 만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위에만 람마 부분만 이제 벽체를 만들 건데 2400이었으니까 문 높이가 2100이니까 여기가 람마가 300 정도가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푸시로 자, 이렇게 뭐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창문은 높이가 인면도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프레임부터 바닥까지가 900이고요. 그 다음에 윗 부분은 30 정도 이제 벽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살짝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커튼 박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좀 표현은 지금 되어 있지는 인면도에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평면도를 천정도를 보시면 여기 커튼 박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은 이 끝까지 높이를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 그래서 여기는 밑에 벽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900.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위에 벽은 뭐 안 만들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얘를 그룹으로 우선 묶어주는 겁니다.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여기서 렉탱글로 이렇게 한번 그려주신 후에 푸시를 900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룹으로 이제 묶었냐면요. 이렇게 그룹으로 안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렉탱글로 여기를 그리잖아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900. 면이 이제 뒤집히고 밑에 부분을 보면 또 구멍이 뻥 뚫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개구 부분에 대한 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고. 문 쪽도 마찬가지로 300.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작업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벽을 익스플로드를 해주고요. 자, 이런 라인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 이 선은요, 제거를 안 하셔도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V-Ray로 렌더링을 실사 렌더링을 하실 거라면 이 선이 실제 뭐 V-Ray에서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하는 타입이라서 이렇게 선 제거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자, 이제 벽체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된 것들은 꼭 그룹으로 묶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을 들어가시냐면요, 개구부에 들어가는 이제 창호들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먼저 문을 그려볼게요. 자, 문을 그리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문 그리기 할 때 펄러미 같은 방법을 이용했었지만 실제 여러분들 그 실무에서 이런 투시도 할 때 그런 문을 펄러미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그려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개구부 크기에 따라서 렉탱글 하나 더 그리시고요. 자, 프레임 두께 45. 그 다음에 여기 지워버리시고, 자, 벽체 두께까지 우선 프레임을 푸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통 벽에서 한 10 정도를 튀어나오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벽에서 튀어나오게 하는 이유는 시공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시공을 들어가면 벽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감을 했을 때 이 벽이 기존 미장 벽체와
미장 면과 같은 수라로 되어 있다면 벽지를 붙이고 이 끝부분이 너덜너덜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벽지 마감이라든지 그런 걸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보통은 이제 방 같은 거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데 이제 상업 공간 같은 데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벽지를 싸서 여기까지 이제 도배를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공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도면 설계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시공 부분을 좀 알고 이런 디테일을 잡아서 그리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프레임을 그려주신 후에, 자, 문짝이 지금 안쪽으로 열리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렉탱글을 그리시고요. 네, 푸시로 이 방향으로, 자, 방향이 이쪽이죠. 뭐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하게 되면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문 두께 40을 잡아서 푸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그룹 만들어 주시고요. 자, 뭐 이렇게 하면은요, 손잡이만 이제 달아주면요, 문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문에 대한 패턴이 있다면 그거는 뭐 이미지 맵으로 뭐 이제 대체해서 매핑 처리를 하는 보통 방법으로 우리가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문은 보통 이렇게만 그리시면 끝이에요. 손잡이만 달아주시면.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자, 얘하고 지금 보면 이 프레임과 문짝이 지금 같은 슬라예요. 지금 스케치업에서는 라인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V-Ray로 실사 렌더링을 하실 때 보통 얘 문짝과 마감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를 그냥 렌더링 했을 때 그냥 한 면처럼 보여요. 얘가 실사 렌더링을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자, 홈은 어느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냐면 한 2mm 정도 홈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옵셋으로 2mm를 이렇게 안쪽으로 옵셋을 살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 안쪽으로 40만큼을 이제 밀어 넣으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사라지겠죠. 근데 이렇게 면이 뻥 뚫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요거는 그냥 면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면이 뻥 뚫렸죠. 자, 이렇게 선 하나만 그려서 면을 채워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V-Ray로 이제 렌더링을 했을 때 얘가 같은 마감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라인이 구분되어서 렌더링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손잡이나 이런 건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창문 한번 볼게요. 창문은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바깥쪽에서 그릴게요. 안쪽에서 그려도 되고 바깥쪽에서 그려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창문이 얘가 이중창이에요. 이중창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꼭 이중창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얘를 이중창으로 그려줄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내부 투시도를 하실 때 얘가 뭐 일중창으로만 그려놔도 그렇게 뭐 이중창으로 그린 것과 일중창으로 그려놓은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일중창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업을 할 때는요, 그냥 도면처럼 저는 이중창으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프레임 두께 여기서도 그냥 45를 잡아줄게요.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께는 120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전체 프레임 완성이죠.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 프레임이 또 있겠죠. 렉탱글을 제가 미들 포인트까지 이제 잡아서 그렸는데, 제가 창 프레임 두께를요, 이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께를 제가 얼마를 잡을 거냐면 60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미들 포인트까지 그렸기 때문에 얘를 30을 이렇게 좀 늘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딱 맞게 들어갑니다. 자, 60 옵셋 했고요. 지우고, 자, 푸시로 30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창 프레임이 완성이 됐고요. 얘도 메이크 그룹으로 해버릴게요. 그 다음에 유리는요,
그냥 10mm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 창 유리 두께는 OT예요. OT인데 이제 강화 유리나 이런 것들이 한 10T, 8T 뭐 이런 정도 나오는데 그냥 투시도에서는 그 두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고요. 물론 면으로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면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면으로 하고 싶으면 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좀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리를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 프레임 중간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유리도 이제 그룹으로 묶었고요. 이 창도 제가 이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제가 얘와 얘를 다시 컴포넌트로 묶을 거예요. 제가 왜 컴포넌트로 묶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재질 줄 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동을 좀 시켜야 되는데요. 얘를 이제 요 미들, 전체 프레임의 미들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쪽 포인트를 무브 복사 포인트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 미들로 옮기면 얘가 딱 엇갈리게끔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를 뭐 뒤집어 주셔도 좋은데 뭐 굳이 뒤집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컴포넌트로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자, 이중창은요 요즘 뭐 PVC 샤시를 쓰기 때문에 거의 사이즈들이 동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간혹 이제 자격증을 보면은 아직도 이 목재창, 알루미늄 샤시 이런 기준으로 자격증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안쪽으로 배치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0mm 벽에서 튀어나오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창이 완성이 됐습니다. 얘도 그룹으로 좀 묶어버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문과 창을 이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어떤 작업을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붙박이 가구, 고정 가구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바닥을 뭐 먼저 그리셔도 되는데 뭐 나중에 그려도 뭐 지금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상 그래서 가구부터 붙박이 가구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옷장이 이제 붙박이 가구인데요. 자, 우선 박스로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좀 묶어줄까요? 자, 그리고 옵셋 80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라인을 미들 잡아서 이렇게 하나 그려줄까요? 그리고 20만큼 푸시로 집어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2mm를 옵셋을 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푸시로 다시 20mm를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옷장을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여러분들 여기서 뭐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안쪽을 뭐 이런 식으로 허접하게 만들어도 되느냐? 물론 여러분들 이 문짝을 열어놓은 상태로 뭐 내부 투시도를 만들 거라면 물론 안쪽도 상세하게 그려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닫아놓고 하기 때문에 굳이 안쪽을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옷장의 디자인들이 뭐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런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손잡이를 좀 마저 이제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손잡이가 여러분들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보통 그리시는 보통 그리죠 우리가. 근데 저는 얘를 좀 이쁘게 손잡이를 좀 이쁘게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쁘게 할 거냐면요. 이거 제가 카톡을 왜 켰지? 어떤 식으로 이쁘게 할 거냐면요.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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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 말고 시공 부분에 있을까요?
가구 시공. 잠깐만요. 내가 어디다 놨더라? 기타 있나? 아, 저 가구에 있으려나? 신발장. 얘를 한번 볼까요? 얘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얘가 손잡이가, 얘를 좀 볼게요. 얘가 지금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가 홈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좀 비슷하게.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드는지. 자, 얘는 얼마 정도라냐면요. 얘가 이제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 사이즈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양쪽으로 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15, 이쪽으로 15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사로 15mm 복사를 하고요. 반대편도 그냥 해버릴까요? 같이 15. 그리고 저는 좀 사선으로 줄게요. 자, 이 위 지금 제가 잡은 위치는요. 대충 잡은 겁니다. 기울기 경사를 살짝 줬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얘를 복사할게요. 아까랑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약간 다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거 반대로 해야 되겠다. 네. 각도를 좀 이왕이면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좀 대충 할게요. 여러분들 뭐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자, 이렇게 엇갈리게 제가 20을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띵띵.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손잡이를. 원래 이게 지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디테일해봤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선 제거해 주시고, 안쪽에 있는 선은 굳이 지울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옷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장. 책장은 인면도에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얘를 이제 참고해서 그릴 건데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렉탱글을, 여기 지금 X자 표시는요,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면 설계할 때 이런 X자 표시는 구멍이 뻥 뚫린 상태를 X자로 표시를 합니다. 선택을 해놓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띵. 선택을 해놓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바로 잘 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도트 선택 표시가 딱 해제가 되는 게 보이죠. 그려졌을 때. 이 위에는 좀 이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띵띠링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조금 이따 이제 문짝을 그릴 거거든요. 우선 그냥 다 뚫어 버릴게요. 자, 여기가 여기도 작업 잘 됐네요. 자, 이제 얘네들을 다 지워 버릴게요. 띵 띵 띵 띵. 사실 얘는 안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안 지우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조금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자, 가구 두께들만 남겼어요. 자, 얘를 두께가 책장이 보통 한 350 정도면 되거든요. 300 정도만 돼도 상관없는데요. 여기서는 300, 한 20 정도 할게요. 그러면 330? 30을 줄여야 되겠네. 네. 한번 볼까요? 330.
책 사이즈를 고려해서 이런 두께들이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룹으로 이제 묶어주고요. 얘를 좀 세워볼까요? 뭐 문짝 그리고 하는 거는 뭐 이런 도면, 기존 도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우선 세워놓고 보겠습니다. 저기 위치로 갖다 놓고, 자, 이렇게 이제 책장이 놓이겠죠? 자, 아까 여기 이제 문짝도 있고 이제 뒷판도 이제 넣고 하셔야 되는데, 문짝만, 아니 뒷판은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붙박이장인 경우에는요, 뒷판을 넣어 주셔야 돼요. 넣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기성이면, 이동식이면 모르는데, 얘가 이제 붙박이 형태라면 뒷판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뒷판 두께는 한 10mm만 하죠. 실제는 한 5T 정도만 합판을 치는데,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문짝도 한번 해볼게요. 문짝은요, 마찬가지로 우리 문 도어할 때처럼 이렇게 2mm 홈을 주는 식으로 할 거거든요. 우리 여기 옷장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얘를 제가 면을 얼마를 집어넣냐면 20을 집어넣습니다. 보통 이런 가구 문짝들은 두께가 한 15T 또는 20T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15T, 10T, 15T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 저는 좀 깊이를 좀 줘야 이 홈이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무조건 20으로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정확하게 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손잡이를 어떻게 할까요? 손잡이 꼭 해야 될까요? 네,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얘는 좀 심플하게 이 위에서 나눠야 되겠다. 여기서 20. 얘는 지금 한쪽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손가락이 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25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어디까지 내릴까요? 이 정도만 살짝 내릴까요? 그리고 얘를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뭐 문짝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반대편도 이제 들어가야죠. 여기 모서리 복사 기준점 잡아서 놓으시고 플립 얼렁으로 이렇게 대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책장 다 그렸네요. 그룹으로 이제 묶어 줄게요, 전체를.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책상은 우선 박스로 얘도 시작을 할게요. 책상 높이는 여러분들 750 정도 됩니다. 750인데 얘가 뭐 이렇게 상판을 이 가구 책장하고 지금 안 맞죠? 얘가 얼마 정도 차이나 한번 재볼게요. 보통 한 750 정도 상판까지 높이인데 이게 30이 줄어들어야 되네. 여기 30으로 맞추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게 기역자로 되는 부분만 제가 옵셋을 하겠습니다. 얼마로 할까요? 30? 30으로 할게요. 30으로 하고 30 너무 작나? 얘하고 좀 두께를 맞출게요. 그게 더 이쁘겠죠? 40. 자, 우선 그룹으로 묶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되는 건 다 아시죠? 뷰에서 컴포넌트 에디트 얘를 체크해 놓으면 그룹 편집 들어왔을 때 다른 것들을 숨겨줍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날려버리고 자, 이렇게 얘가 이제 서로 고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수납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납장 사이즈가 요 가로폭이 한 350 정도 되거든요. 350, 350에 그려놓고 사이즈 조정을 할게요. 뒤에도
수납장 얘를 한 20 집어넣고요. 얘는 한 80 정도 올릴까요? 띵띵띵. 얘는 한 30, 그리고 150, 30, 150 하면 조금 큰 서납장도 하나 있죠. 30. 이렇게 할까요? 얘를 좀 내릴까요? 80. 80을 한 40만 내려줄게요. 이 정도만 하죠. 자, 이렇게 하시고 푸시로 얘를 그냥 이렇게 당겨 오지 마시고요. 옵셋을 한 2mm 정도만 해주세요. 얘도 이렇게 디링디링. 그리고 이렇게 당겨 와주시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가 조금 보기 안 좋으시면요, 옆으로 이렇게 맞추셔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만 뭐 그려도 이게 잘 많이 보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만 그려도 충분합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부를 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 가구는 이제 다 그렸어요. 고정 가구는 그렸고요. 나머지 뭐 침대, 얘는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불러다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협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자도 있는데요. 자, 문 손잡이부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웨어하우스에서. 문 손잡이. 영문 검색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핸들 이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컬렉션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쁜 손잡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얘 괜찮은 것 같은데? 얘로 할까? 검정색이 마음에 드는데요. 블랙 손잡이. 모던하고. 여러분들 손잡이도 여러분들 디자이너라면은 잘 골라서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 다 골라줘야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 일하실 때는. 어떤 거 쓸까요? 이런 손잡이는 옛날식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거. 이건 가구 손잡이로 이제 보통 쓰는 것들이고. 아까 걔로 쓸게요. 이건 마음이 제일 드는데. 그냥 심플하고 모던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긴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있네. 얘 할 거예요? 얘가 조금 더 날려나? 얘로 하겠습니다. 찌징 찌징 띠딩 띠딩. 자, 바깥 쪽은 뭐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데 그냥 바깥쪽도 해줄게요. 바깥쪽도. 이거 집어넣고, 얘가 너무 많이 두께가 이 정도 그냥 밀어서 넣어버릴게요. 그리고 문이 손잡이가 여러분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보통 900에서 한 1000 사이거든요. 저는 좀 950 정도 할게요. 자, 대충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네요. 반대편은 또 이제 복사해서 플립 얼렁 그린. 그린 방향으로 한 5mm만 튀어나오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마무리 할까요? 그룹으로 해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바닥을 그려놓고 침대를 배치할까요? 아, 맞다. 걸레바지 안 했네요. 그죠? 걸레바지 해야 되겠다. 걸레바지부터 할게요. 자, 걸레바지는 물론 얘도 뭐 다양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렉탱글을 10에 10짜리를 그려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걸레바지 높이는 80만 하겠습니다. 푸시.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으로 묶어줄까요?
그 다음에 이쪽은 라인으로 벽체를 따라서 덧그려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옵셋 10mm, 이쪽도 라인을 연결을 해줘야 면이 생기겠죠?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이 히든선이 나오게끔 하는 거는 백 엣지 K 단축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 80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책장 밑에도 좀 넣어야 되겠는데, 그죠?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넣어줄게요. 띵. 80 푸시. 그 그룹. 자, 그룹 몰딩 선끼리 또 한번 그룹으로 다시 한번 묶어줄게요. 같이 묶어놓는 게 나중에 이제 재질 준다든지 할 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바닥을 그려줄게요. 바닥. 이제 도면은 여러분들 좀 필요가 없는데요. 도면을 지워버릴까요? 언락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바닥. 자, 이 끝에서 여기까지 그냥 면 하나로만 여러분들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웨어하우스에서 의자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의자는 소품을 불러오면 조금 느려질 수가 있는데 또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할까요? 우선 재질부터 좀 줘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제 벽체 재질하고 이런 것들 좀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 흰색 벽. 자, 기본 흰색. 자,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네, 벽 단면은요, 여러분들 보통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주거든요. 벽 단면 색상은 벽체 단면. 이름은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컬러를 이용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내부 벽체. 우선 포인트 뭐 벽지도 좀 사용하고 할 건데 우선은 이렇게 내벽 마감, 내벽 기본 마감 이렇게 해줄까요? 네, 포인트로 이쪽 벽면만 좀 포인트로 바꿔줄게요. 내벽 포인트 마감. 자, 그리고 바닥 마감도 우선 얘 채워놓고 나중에 이미지 재질 주면 되거든요. 바꿔주면 되거든요. 바닥 마감. 그 다음에 걸레바지. 그리고 이제 도어 쪽도 해볼게요. 도어 우드 마감을 이제 쓰는 건데, 자, 도어는 우선 요 색깔로 해놓을까요? 요 색깔로 우선 해놓고, 노란색 이쁜데요? 우드 필름으로 좀 이따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우드 필름 마감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유리 재질 볼게요. 자, 유리 재질은 요 컬러로 이제 주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그룹으로 묶어놨죠. 그룹 편집 한번 들어가고요. 자, 이 부분을 또 한번 그룹 편집 들어가고요.
자, 얘를 그룹 편집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리만 따로 선택이 되죠. 제가 얘 재질을 주게 되면 다른 데가 전부 똑같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그룹과 컴포넌트를 좀 체계적으로 잘 쓰시면요, 굉장히 쉽게 이렇게 재질을 줄 수가 있어요. 얘는 유리. 다음에 투명도도 좀 줄까요? 한 30% 정도로. 자, 그리고 이 외부 얘는요, 우리 좀 블랙으로 해줄게요. 얘는 외창 마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구는 문짝은 얘는 거울로 좀 재질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가구들 색상은요, 블랙과 화이트, 좀 모던하게 갈게요. 모던하게. 외창하고 좀 같은 걸 우선 다 지정을 해놓고요. 도장, 블랙 도장 해주고요. 서랍은 흰색으로 해줄까요? 메이크 그룹. 얘는 흰색 도장. 얘는 문짝 흰색으로 해주면은 이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해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 옷장은요, 거울 마감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색상을 우선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미지 맵 하나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바뀌겠죠. 됐고요. 아우, 너무 원색적으로 했나요? 이쁜데? 자, 뭐 요 정도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감 주는 거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닥 마감부터 해볼게요. 바닥 마감부터. 자, 이미지 맵은 여러분들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서 다운받아서 이미지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다운 받아 놓은 아이들을 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링본도 괜찮은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거. 자, 너무 사이즈가 작죠? 사이즈를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너무 큰데요? 여러분들 이 사이즈 잡으실 때 이 자재 사이즈들이 있어요. 이 판 하나가 보통 한 80 또는 120, 뭐 기성 제품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그거를 좀 생각하셔서 사이즈를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막 아무렇게나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은 이런 거를 좀 알기는 힘들긴 하죠. 30 좀 더 줄여야 되겠다. 700. 이 정도로 갈게요. 그리고 얘를 텍스처로 포지션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자, 이렇게 바닥 주고요. 그 다음에 걸레바지. 걸레바지는 무슨 컬러로 할까요? 걸레바지는 이 가구색하고 맞출까? 블랙으로. 아니, 우드 색상으로 할게요. 그냥 우드 컬러. 티딩. 아, 색상이 좀 어울리는 게 없네. 우선 얘를 넣고 스케치업에서 색상을 조정을 할게요. 모니터 색상 찍어서 이렇게 컬러 맞추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스케치업이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좀 이 걸레바지하고 같은 마감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도 똑같은 걸로 갈게요.
있고요. 그다음에 손잡이. 손잡이를 안 줬구나. 손잡이는 조금 이따가 줄까요? 이게 바뀌었죠. 손잡이 지금 할게요. 손잡이 블랙으로 할게요. 블랙. 아이고, 뭐야 얘. 참. 띵. 이게 다운받았으면은 요런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손잡이라고 이러면 줘야 되겠다. 방문 손잡이. 자, 그리고 어디가 또 있을까요? 포인트 벽은 그냥 저 이 색 쓸까요? 이쁜데 다른 색 쓸까요? 다른 색이 어떤 게 좋을까요? 좀 레트로 컬러를 좀 저는 좋아하는데 요즘. 아이고, 방문 손잡이를 바꿨어. 어디 한번 볼게요. 레트로 컬러. 요 컬러 이거 좀 남성적이네요. 그죠? 아까는 여성적인 분위기였다면 여성적인 분위기로 갈까요? 저는 제가 남자니까 남성적인 분위기로 밀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벽체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얘도 사실은 이렇게 도배지를 이렇게 좀 이미지 맵을 줘야 되는데 그냥 도장으로 했어요. 도장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뭐 또 칼라 도배지도 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감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다른 도배지를 적용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뭐 액자까지만 좀 넣을까요? 침대나 뭐 의자 놓으면은 또 이렇게 막 느려져서 제가 컴퓨터 사양이 많이 좋지는 않은데 뭐 넣는데 뭐 그렇게 무리는 없지만 넣을게요. 네, 침대하고 의자도 한번 넣어봅시다. 네, 저는 왠지 이 방송도 틀어놓고 해가지고 느려질까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한데 뭐 이 정도야 뭐 작업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금방 되겠죠 뭐. 뭐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겠죠. 자, 의자는 이거 예. 오피스 체어라고 치면은 더 좋을까요? 오피스 체어. 이 스펠링이 하나 더 들어갔네. 자, 학생용 의자. 그냥 예스까? 바퀴 달린 거? 예스게요. 용량이 얼마나 되나 한번 봅시다. 11K. 뭐 이 정도면 뭐 무난하네요. 11K. 띠링. 근데 모델링들이 다운받아서 쓰실 때 좀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이쁘게 곡선이 다 잡힌 것들은요 굉장히 용량이 커요.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작업하고 있는 게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막 왜 이렇게 쓰냐고요? 얘는 다운돼도 괜찮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따로 다운받아서 쓰는 게 좀 귀찮기는 해요. 근데 이 스케치북 오래 하다 보면은 웨어하우스 그 모델링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잘 만들어진 건지 대충 감이 와요.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뭐 실전에서도 그냥 보통 다운 받아서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저장을 백업본 저장을 잘 해놓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다운로드가 인터넷이 느리지 않는데 됐다. 자, 됐네요. 얘가 지금 메쉬로 되어 있는 애인데 png 이미지 파일이 지금 안 들어가 있네.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메쉬 의자들 보셨죠? 이 등받이가 이렇게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통풍 잘 되게
아 이거 조금 느리다. 왜 이러지? 탑뷰가 어디 갔냐? 조금 느려졌네요. 이 컴퓨터가 아, 이, 아니 이게 사양은 좋은데요. 이 그래픽 카드가 안 좋아가지고 참 아이맥이 이래서 좀 안 좋아요. 비싸기만 비싸고. 근데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실무 작업하는데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침대도 하나 받아볼게요. 침대도 이쁜 거 받아야지. 여러분들 이게 웨어스 쓰면요, 이게 이 쇼핑 중독, 진짜 쇼핑 중독. 무슨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이거 해보셨으면 이게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응? 뭐지, 쇼핑하는 것 같아. 3D 맥스는 진짜 이런 3D 맥스도 이렇게 좀 이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좀 찾았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맥스 썼을 텐데 이런 게 좋아서 저는 지금 스케치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맥스도 쓰고 스케치업도 쓰는데 요즘은 보통 실무 작업할 때 스케치업으로 보통 다 해버리는 편이에요. 맥스보다. 뭘 쓸까요? 또 너무 용량 큰 거 쓰면 여러분 느려질 수 있으니까 이거 학생방 침대치고는 좋은데? 이거 쓸까요? 이쁘고 안 이쁜 거는 또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자, 얘로 하겠습니다. 얘는 침대가 2인용 침대라서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베개는 하나 지워버리고. 대충 뭐 지금 간단한 공간으로 작업을 해보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예제에서는 이제 원룸으로도 한번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살짝 구조가 살짝 복잡한,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 원룸 가지고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스케일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이거 또 되게 작네. 이거 스케일 또 맞추고 하면 귀찮은데 그래도 그냥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웨어하우스 이런 거 쓰실 때요, 이게 스케일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케일 다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우선 침대가 이 매트리스가 여기서 이 높이까지가 한 450 정도가 잡히거든요. 450. 아유, 엄청 작네. 스케일로 그냥 맞출게요. 하나하나 그냥 찍어서 맞춰야 되겠다. 이 높이인데 이거 어떡하지? 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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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딩. 이쪽으로 갖다 놓고 할까요? 조금 더 커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얘가 살짝 올라왔네, 그죠?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베개도 하나는 지워버리고. 얘도 좀 묶어놓지. 이거 또 이렇게 분해시켜 놨네. 됐습니다. 됐구요. 이거 뭐지? 아, 그냥 베개 다 지워버릴까봐요. 뭐지 이거? 아, 어? 다른 사용자들이 만든 거를 쓰면요, 이런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분간해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 와이드가 한 10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싱글 침대. 한번, 아이고,
얼마나 나오나 봅시다. 900? 아, 이거 좀 더 커져야 되겠네.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가 머리 헤드까지 한 2000 이상은 나와줘야 될 텐데요. 어유 엄청 작네. 늘려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졌네요. 자, 뭐 비계는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웨어하우스를 활용하셔서 소품이나 이동 가구들은 쇼핑하셔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천정을 좀 만들게요. 천정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정은 우선 천정 몰딩부터 만들고 할게요. 천정 몰딩은 자, 가구 앞까지 끊어서 몰딩을 해줄게요. 얘도 한 10 두께로 해주고요. 끊고 여기서 끊고 푸시. 높이는 한 20 너무 작나? 30 정도 할게요. 30. 메이크 그룹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커트박스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커트박스가 한 150, 150 정도 나와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네.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아까 10으로 했었죠. 커트박스에다가 천정 몰딩 하지 말까요? 여기 안 해도 되겠는데. 네, 여기 안 해도 되겠다. 네. 자, 뭐 여기만 이렇게 돌릴게요. 자, 이제 렉탱글로 좀 한번 씌우고요. 천장 씌워주시고, 자, 이제 아까 뭐가 생겨야 되냐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다. 커튼 박스가 이제 생겨야죠. 홈이 파여져서. 얘를 150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홈이 파여서 보일 거예요. 한 밑바닥에서 한번 올려다 볼까요? 커튼박스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커튼도 달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그룹으로 묶어서 이 벽지하고 같은 마감을 해주죠. 짜잔. 커튼까지는 안 할게요. 커튼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은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투시도 잡는 것까지만 하고 이번 첫 번째 강의는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내부 투시도 잡는 거는요, 천장을 좀 살짝 숨기시고요. 여기 보시면요, 포지션 카메라라고 있어요. 사람 모양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귀엽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 자, 제가 이제 두 점을 클릭할 거예요. 두 점을 클릭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뷰 자체가 뭘로 되어 있냐? 퍼렐레 프로젝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이제 퍼스펙티브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얘는 뭐 얘를 먼저 해놓고 바꿔주셔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퍼렐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포지션 카메라를 작업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근데 얘를 어차피 얘는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얘가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퍼스펙티브로 잡아놓고 포지션 카메라를 하시는 것과, 그죠? 처음부터 보이는 것과 처음부터 안 보이던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얘를 바꿔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당황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지션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 설치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지션 카메라 사용법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처음 위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찍는 위치를 보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누르고 계셔야 돼요. 누른 상태에서 여기다가 두시고 클릭을 띄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시점이 지금 바닥에서 바닥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얘를 또 하실 때 또 조심을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찍고 책상에다가 두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올라가요. 좀 시야가 위로 좀 향해 있죠. 아까보다는. 그런 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는 것이 사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겠죠. 우선 좀 평행한 방향으로 보게끔 바닥에서 바닥 기준으로 클릭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높이를 바로 입력을 해줍니다. 얘가 지금 컷의 모양을 보시면요, 눈 모양으로 바뀌었죠. 바로 이 look around라는 명령이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얘를 사용하고 나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eye height이라고 해서 눈높이를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뭐야, 잠깐 살짝 버벅거리네요. 잠시만요. 1500. 엔터를 눌러주시면 얘가 그 눈높이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그때 계속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눈 모양을 지금 눈 모양이 컷에 보이는 상태에서요, look around, 얘가 이제 실행 중인데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게 돼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둘러보듯이 둘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능을 또 볼게요. 자, walk라는 명령이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걸어가기를 할 건데요. 아이고, 얘를 클릭해 주시고, 자, 화면 한 중간쯤에다가 그냥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아래로 살짝만 내려보시면 얘가 천천히 걸어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 당기잖아요. 그럼 빠르게 걸어갑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 더 이상 안 걸어가는데. 자, 위로 두시면 얘가 앞으로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정한 위치에서 마우스를 멀리 두면 빨리 걸어가고요. 좀 살짝만 두시면은, 거리를 살짝만 두시면 천천히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걸어가기를 하실 때 왼쪽, 오른쪽, 얘는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전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 회전. 옆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Shift를 누르고 쓰시면 얘가 옆으로 걸어가요. Shift를 누르고 왼쪽 클릭을 누르고 이렇게 커서를 두시면 이렇게 옆으로 걸어갑니다. 바닷개가 걸어가는 것처럼 Shift를 누르고 쓰시면 옆으로 걸어가고, Shift를 누르지 않고 얘를 돌리게 되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왜 쓰냐면 여러분들 마우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얘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벽을 뚫고 나가요. 지금 이 벽 속에 지금 가려져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휠을 당겨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안 나오네.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루건도 잡고, 그 다음에 눈높이,
자, 그리고 나서 뭐 주위 둘러보는 위치, 이건 뭐 나중에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자, 최대한 뒤로 빠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최대한 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더 뒤로 좀 보고 싶다면, 좀 광범위하게 좀 넓혀서 좀 보고 싶다면 뭘 써야 되냐면요. 여러분 카메라에 보면요.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 세로선들이, 세로 방향 구조적으로 이제 세로 구조선들이 전부 수직으로 다 바르게 놓입니다. 사선 각도였던 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휠을 뒤로 굴리시면요, 얘를 뒤로 이렇게 쭉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당기시면은 이제 현실감이 떨어지겠죠. 이제 적당하게. 예. 사실 요 정도도 사실 방이 굉장히 좁은 곳인데 이게 굉장히 넓어 보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잡아 놓으시고 언하이드 천장 이제 구조물 숨겼던 거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씬으로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저장.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투포인트가 여러분들 휠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휠을 눌러서 뭐 화면을 이동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휠을 누르고 얘는 이렇게 이동,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뭘 쓰는 거냐면요. 시프트를 누르고 휠을 눌러서 이렇게 장면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위치를. 시프트를 누르고 그다음 휠을 같이 눌러서 이렇게 화면 장면 뷰를 조금씩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높낮이도 이렇게 좀 밑으로 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컨트롤 하셔서 내부 씬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V-Ray 설정을 통해서 뭐 방등도 좀 만들어서 조명 설치도 하고 실사 렌더링 하는 것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긴 시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